금융문맹은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내 주위를 가난하게 만들고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어. 아이고. 금융문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대부분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솔직해야 돼요. 돈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돈 생기면 뭐부터 하냐. 나부터 페이하라 해요. 나부터. 무조건 20%는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쳐다보는 거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너 근데 맨날 나만 보면 카메라 들이대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나보다 더 찐인 사람 오늘 내가 모셨어. 나는 이 집을 갈 때마다 늘 설레요. 내가 유일하게 서울에서 인정한 맥주집이야.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실제 이름 모르시지? 이름이 이자 정자 복자 정복 대표님이야. 실제로 실명 잘 모르시죠 다? 대부분 모르죠. 그 이름 써본 지가 오래됐죠. 맥주를 오늘 좀 맛있게 먹어볼까? 치킨이 유명하다며. 엄청 유명합니다. 그래, 치킨도 같이 먹죠 뭐. 실례하겠습니다. 네. 주문하신 치킨 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역시 형님 맛집은 다른 게 술도 먼저 안 주고 안주부터 아, 그래요? 오케이. 이런 집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안주가 먼저 옵니다. 되게 맛있게 드시네. 네. 형님 너무 맛있다. 이 한국 여기 생활 맥주 이렇게 맥주에 진심이냐고요. 아마 최초일걸요 이렇게. 맥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최초고요. 지금 준비해드린 샘블러도 라거 종류부터 스타우트까지 점점 향이 세지기 때문에 이렇게요? 네,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첫 잔은 원샷 그게 있었는데 아니 머리샷 안 해. 야 형님한테 원샷을 시키냐 너는. 이 금융 문맹의 원조가 대표님이었죠. 언제부터 얘기하셨죠? 미국에서는 Financial Illiteracy라는 말을 써요. 직역을 하면 그게 금융 문맹이거든. 한국에 와서 보니까 2013년에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이 대부분 없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고 그 부자가 된다 그러면 약간 좀 나쁜 의미가 있잖아. 왜 돈이 왜 중요하지? 돈이 없어도 행복하잖아. 근데 그런 걸 보고 내가 이거 진짜 금융 문맹국이구나 한국이. 진짜 딱 맞네. 딱. 예, 그래서 금융 문맹이라는 말을 썼죠. 다니면서 금융 문맹은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그리고 전염병이야.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내 주위를 가난하게 만들고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어. 아이고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 공부 잘할 필요 없다. 공부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때부터 좀 약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할까? 병에 걸리는 걸 부모님 본인만 모르는 거야. 가난한 병이 있거든. 금융문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냥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살률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 대부분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솔직해야 돼. 돈을 귀하게 여겨야 돼. 형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돈 공부를 안 시켰을까요? 왜 입시 위주로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옛날에는 직업이 많지 않았잖아요. 농사꾼이 아니면 사또가 되는 거거든. 사또가 되면 명예, 돈 다 따라오거든. 근데 뭐예요? 과거를 붙어야 되잖아. 그거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직업이 망가지잖아.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지.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겠지. 옛날 사또가 되겠지. 그게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는 거지. 사람이 시야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라고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서 돈이 네가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돼야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렇게 크게 보여주는데 한국은 너만 잘 되면 돼. 아이고야. 그러니까 너 공부만 잘하면 다 쓰러뜨릴 수 있잖아.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배운 거야. 그러니까 남을 이기는 교육을 배운 거거든. 그게 한국을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이 부자 돼야 되는데 나만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 다 밟고 일어나려고. 밟고 일어나야지. 맞아요. 그게 당연한 격이거든.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도 입시도 맨 국영수 위주로만 배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필요해. 부자가 되려면 그걸 contrarian thinking이라고 그래. 외로워야 돼. 외롭다는 게 뭐냐면 그 잘못된 길에서 나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그럼 외롭잖아. 남들은 전부 사교육할 때 나 사교육 안 하면 외롭잖아요. 남들은 전부 월급쟁이 할 때 나는 자영업자로 한다든가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외롭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해요. 제가 가난하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딴짓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직장 다녀서 그것만 해라 했는데 내가 형님을 본 거예요, 영상. 그리고 가난이 대물림 되면 안 되겠다.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신 분이랑 오늘 꼭 제가 근데 모시고 가난한 싶었어요. 거는 사실은
축복이에요. 가난하게 되면 절실함이 생기거든. 맞아. 가난한 거는 지나고 나면 축복이야. 나 축복 받았어.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저 축복 받았어. 이 새끼, 너 축복 받았어. 너 들어봤어? 내가 한 탈북 청년이 찾아왔어요. 30대 중반 청년인데 깜짝 놀랐어. 왜요? 자기가 재산이 4억이래. 근데 한국에 온 지 4년 됐대. 노동소득으로는 그걸 벌 수가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유튜브를 보고 자기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야. 자본이 일하게 한다는 거, 내 돈이 일하게 한다는 걸 처음 들어봤대. 그래서 자기가 그 건설 현장에서 일했대요. 그래서 90%를 주식에 투자했대. 잘했다. 4년 동안. 근데 남한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다 놀러 가고 다 써버린대. 지랄해, 이것들이 일단.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왜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친구들은 왜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 북한에서 온 청년은 혼자 왔잖아, 남한에. 네. 절실함이 있던 거예요. 그 남한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특히 젊은 세대들은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안 되면 어때? 부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경제 독립이거든요. 네. 내가 돈의 노예가 되기 싫은 거거든.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고자 형님 모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형님? 쉽죠. 쉬운데 네. 두 가지는 있어요. 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돼.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안 한다든가 내 노동소득만 갖고 부자가 된다.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부자 불가능하거든. 제가 그래서 지금 돈 공부 시키는 거예요, 형님.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대부분 사람들. 술집 가요, 놀고, 여행 가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절대 부자가 안 되지. 근데 미국에 흑인들은 왜 가난할까 조사를 했어요.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 머무는 시간이 50분도 안 돼. 야. 근데 유태인들은 들어오면 그게 투자로 나가. 소비와 투자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듣기 싫어. 어떻게 형님. 안 들어가.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카드가 있거든.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뭐예요? 커피 사. 제가 사가드릴게요, 형님. 아주 소박합니다. 아니, 더 나쁜 사람들도 있어. 형님 말한 나쁘단 사람 어떤 사람인데, 형님? 뭐랄까,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돈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함부로.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아끼라 그러면 사람들은 나보고 돈의 노예가 됐다고 얘기해. 돈이라는 건 쓰고 그래야 돈도 들어오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절실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돈에 대해서 절실한 사람은. 내가 30세인데 적어도 내가 40이 되면 1억 원 있어야 되겠다. 50살이 되면 적어도 10억 원 있어야 되겠다. 일단 그 목표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40살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살면은 나는 미래가 없구나. 메타인지를. 당연하지. 그러면 목표를 세우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갈수록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카드값이 늘어날 거야, 되고. 맞아. 슬프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돈 생기면 뭐부터 하냐. 나부터 페이하라 해요, 나부터. 내가 월급이 100만 원 들어오고 10만 원 들어오고 20만 원 들어오면 무조건 20%는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쳐다보는 거야. 연금저축펀드 계좌 좋은 법이 있으니까 거기다 투자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그리고 60세까지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지 말고 투자하고, 그러면 한 5년 되면요, 이미 나는 몸에 뱄어. 맞아, 이게 중요해. 습관이거든. 형님 습관 얘기하신 거죠? 돈이 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재산이 3억이 됐네. 이거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그렇게 하면 내가 또 희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희생이 아니거든. 즐거움이거든. 내가 옷을 안 사는 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해. 나는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행복을 느끼라는구나. 이거 훨씬 더 큰 행복이지. 괜히 신발 사고 옷 쇼핑하고 여행 가서 행복을 느끼지 말고. 형님 이야기에서 주식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형 요즘 다들 미장을 다들 하려고 하는데 미장은 비전 없을까요? 부자가 되려면 남들이 간 길에 거꾸로 가야 돼요. 전부 미국에 좋다고 그럴 때 연명한 사람은 한국을 투자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쁘다고 그럴 때가 제일 좋을 때야. 주식은 뭐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아니야? 그건 쌀 때가 언제 때야? 남들이 다 비난하고 한국 투자하면 안 된다. 한국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남들 따라가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형님 말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불안하고 지금 위기다. 한국 주식이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너무 싼 게 많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궁금증이 있어야지. 이 한국 투자하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내 친구들도 얘기하고 언론도 얘기하는데 관심을 갖는 거죠. 한국 주식에 그러면 많이 디스카운트 된 게 많겠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니까 너무 싼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싸지?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원만 다녀서 그래. 너무 슬프다, 형님. 학원 선생이 맨날 찍어주는 것만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면은 많이 올랐어.
올랐어. 6개월 동안 보니까 미국 주식이 올랐어. 그러니까. 역시 나는 천재야. 엄마, 그러니까 내 학원 안 다닐 때 했잖아. 왜 보내, 나를. 땡땡이 졸라 깠네. 전부 남들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문에서 국장은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한국 주식 안 해야지. 또 옆에 사람들이 국장. 근데 진짜 훌륭한 투자가는 이게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남들 다 싫다고 그럴 때. 미장을 10년 투자했을 때랑 한국 시장에 10년 투자했을 때랑 비교한 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20년 보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그거는 약간 무식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게 한국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의 20%가 넘잖아. 그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이 달라지거든. 근데 삼성전자가 그전에는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몇백만 원 됐던 거거든. 그거를 왜 안 넣어? 딱 이것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은 굉장히 통계는 부정확하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샀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 주식이 너무 싼 게 많아. 아, 형님은 이제 종목을 찍어주지 않아. 형, 좀만 해주세요, 형님. 종목 얘기하지 말고 산업. 싼 거 어떤 긴데? 아니야, 간단해요.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게 아니야. 퍼가 낮은 기업들을 골라본다든가 쭉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 거야, 그 회사. 너무 재밌지. 그게 남들이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전부 미국만 보잖아. 영리한 사람이면 퍼가 낮은데 쭉 리스트를 보면 그 디스카운트 된 걸 알지. 그 다음에 지주회사 같은 게 괜히 디스카운트 돼. 지주회사를 본다든가. 그 우선주와 보통주의 그 차이가 나니 나는. 갭 차이 많이 나요. 그렇죠. 우선주가 너무 싼 것들이 많지. 원래 보통주하고 우선주 한 50% 정도 평균 보나요? 갭 차이? 아니요. 어떤 건 60%도 되는 거 있고 50%면 너무 디스카운트가 큰 거지. 그런 거 관심 갖는 거지. 근데 그 전에 할 일은 계좌를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해야 돼요. 내가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서 ETF를 사는 게 제일 영리한 거. 왜냐면 연금저축펀드라는 거는 15% 수익률이 개런티가 된 거야. 왜냐면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해도 15%는 앞서는 건데 사람들 그걸 안 하는 거야.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제도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죠. 여행 가지 말고 커피 사 먹지 말고. 아니, 여행 가서 즐거운 것보다 돈이 불어나는 게 즐거움이 만배예요. 아, 나는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기쁨을 몰랐으면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형님은 전문가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펀드로 한 달에 5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세금 효과를 따지면 15%의 복리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플러스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럼 5% 오르면 20%잖아. 맞네. 그 20%의 복리로 따지면 한 15년 되면 한 50만 원이 3억에서 4억이 될 거예요. 그게 길어지면 길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려. 20년 후에 30년은 더 커져. 30년에서 40년은 더 커져.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은 안 움직여. 5년 동안 했는데도 야 이거 해봐야 뭐가 있어. 왜냐면 복리가 아직 효과가 없거든. 그러니까 안 해. 그거를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거는 60세 이후예요. 아, 맞네. 워런 버핏이 부자가 아니어서 보통 부자였어. 그 다음에 80세가 될 동안 그 20년 동안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게 부자돼서 뭐해? 내가 80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써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안 하면 이렇게 돼버려. 이런 것도 있어요. 저한테 대표님 어차피 죽을 때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얘기하거든. 너 죽을 때 가져갈 거 없잖아 어차피. 아하. 부자가 된다면 걱정해야지. 부자가 된 다음에 그거를 못 가져갈 거 걱정할 바에는 부자가 먼저 되려고 해야 되잖아.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 특히 MZ세대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시간이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이잖아. 좋습니다. 개개인이 이 가난에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형님? 이게 있잖아요. 전시를 해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60세가 되면 적어도 20억 원 있어야 되겠다. 그런 확고함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난 거지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휴지 주는 사람 많아. 나도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그게 금방 와. 내가 40살이면 20년은 금방 와요. 형님, 이 부분이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한국하고 미국은 다른 게 미국은 내가 40살, 50살 돈이 없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무리 내가 부모님이 부자라고 그래도 대부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해줬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그 절실함이 없어. 엄마가 해주겠지. 근데 엄마가 가난해. 그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나 다 해준다며. 근데 엄마는 어떻게 했어? 과외비로 다 썼어. 돈 없다. 난 너를 위해서 과외비로 쓴 거밖에 없어. 그리고 아들은 엄마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게
대부분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소떼가 가면서 낭떠러지에서 다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앞에만 보고 가니까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게 한국 사회야. 자기도 모르게 낭떠러지로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60, 70이 되니까 내가 미쳤구나. 남들 가고자 하는 거 그 길도 정답이 아닌데 그냥 따라가면 갔구나. 구경도 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지. 제가 과외를 가면 나도 과외를 가야 되고, 제가 100만 원짜리 과외하면 나는 150만 원짜리 써야 되고. 우리 학교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이제 60대 70대인데 통탄을 하는 거야. 왜 통탄해? 과외비를 700만 원씩 썼대 한 달에. 아이고야. 대박이다. 애가 공부 잘하면 무조건 얘가 행복할 줄 알고 했는데, 그 아이는 700만 원을 쓸 정도로 그 학원을 다녔을 때는 한 번도 자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국어 선생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쵸. 수학 선생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러니까 과외 선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누가 나한테 시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 되는 거예요. 취직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때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부모는 이미 돈 다 썼어. 그러니까. 늙었어. 이게 진짜 현실적이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거예요. 그게 금융 문맹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고, 넌 지금부터 학원비 끊어라. 그리고 아이들을 창업시켜라. 창업 정신이 중요하고, 지금부터는 돈 공부를 해라. 당분간 형님 대치동 다니시면 돌아다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치동에다가 학원을 차릴 생각이에요. 돈 공부 학원. 아니, yor로 가지 말고 yor로 와라. 애들한테. 쪽도 하지 말고 여기로 와라. 그렇지? 그렇지. 구경수 학원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내가 그냥 부자 만들어줄게. 대신에 너 공부 못해도 돼. 이제 나는 전국적으로 존내 부자 학교 만들 거예요. 프랜차이즈 해갖고. 한국은 그게 없잖아. 진짜 프랜차이즈 필요한 거는 금융교육. 그래서 아이들, 엄마들 다 같이 와서 주식 공부하고. 그러면 금융 강국이 되죠. 금융 강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세 번째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 부모들도 돈 공부해야겠지만 MZ들도 가장 해야 될 돈 공부가 뭘까요, 형님? 첫 번째로는 액션 플랜이 있어야 돼요. 일단 계좌를 열어야 돼. 일단 계좌를. 계좌, 액션이 없으면 뭐 10년 후나 20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액션 플랜 해서 지금부터는 월급의 10%, 20%는 무조건 뛴다. ETF 투자하라. 그리고 들여다보지 마라. 이건 내가 20년 후에 내 인생이다. 그럼 그때 큰 돈이 돼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원칙만이라도 잘 지키면 좋겠다. 그게 전부야, 사실. 오늘 내가 커피 안 사먹고 10,000원 아낀 거, 그거 투자하는 거예요. 또 친구한테도 선물하는 거야. 야, 너 생일 축하한다. 나 물건 사주지 않고 내가 ETF 10주 사줄게. 와. 진짜 지혜로운 친구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증권 공부를 같이 해. 이야, 부럽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 엄마들 모여서 공부해요. 투자 공부. 아, 진짜요? 너무 좋아해. 이게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경수 해봐야 우리 써먹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엔비디아를 알아보자.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 이야. 젠생 후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들도 가르쳐주고. 이게 문화야. 이게 돈 공부 문화라고. 그렇지. 엔비디아 공부하는 게 구경수보다 100배, 10,000배 더 훌륭한 공부지. 공부 잘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들은요, 왜 당신은 부자가 됐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갔어. 근데 사교육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은 그 낙관성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사는 게 싫어. 형님 얼굴이 진짜로 지금 완전 힘들어 보이세요, 형님. 괴로워. 평생을 그렇게 경쟁으로 산 사람은 사는 게 괴롭지. 그렇지. 얘를 또 이겨야 되잖아. 그렇지. 계속 그 남을 이기는 거를 내 목표로 삼은 사람은 즐거울 리가 없잖아. 근데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라이프를 살면, 우리 4명이서 창업을 하든 뭐 해서 다 그거네. 같이 부자 되면 얼마나 즐거워. 성장하는 그룹이네. 팀빌딩이 되네. 팀빌딩이 되지. 근데 거기 대부분 그러면 성격이 좋은 애 같다. 근데 내가 성격이 좋고 즐거운 아이면 주위에 사람이 모일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성격이 이상해. 그럼 안 모이지. 그럼 부자가 안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 절대 리딩방 가지 말 것. 아, 그건 나이 드신 분들 다 똑같네. 이거는 분명해요.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전문가다.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말라는 뜻이야. 나는 믿지 말라고. 왜 내가 전문가냐?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 리딩방에 존니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안 되지. 내가 리딩방 같은 건 절대로 안 하지. 그렇죠. 절대 안 하시죠? 당연하지. 여러분, 존니라는 이름으로 300개가 돌아다닌답니다.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들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야. 이거 되게 좋은 그렇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왜 부자로 만들겠어? 지가 부자가 되지.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 왜냐하면 비싼 백을 사는 사람들, 다 막 몇 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 더 부자로 만들잖아. 또 부자로 만드는 게 뭘까? 스타 강사들이지. 1년에 막 몇십억씩 벌잖아. 우리 애를 괴롭히는 대가로 그 사람들 부자로 만들잖아. 바보 아니야? 남들을 부자로 만드는 거를 전혀 문제를 안 삼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블라인드거든. 이게 장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는 가난하게 만들면서 그 돈을 갖다 바치는 거야. 그 돈을 대하는 전 태도의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아니,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야 돼.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내가 지금 부자는 아닌데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 굉장히 간단해. 답은 나와 있어. 근데 사람들은 빨리 누가 나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형 이거 그지근성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지. 형 그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럼 형님이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런 얘기가 no pain, no gain이라고 그랬어요. 형 그거는 알 것 같아요, 형님. 그 단어는. 근데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게 좋아요. 선배님들 이런 말이 고전이거든. 형님이 그치.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게 진리야. 진리거든, 진리. 내가 담배를 끊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끊잖아. 근데 딱 건강진단 받았는데 폐암이래. 아이고야. 그럼 당장 끊잖아. 똑같아요.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60살 됐을 때 내가 돈이 얼마 정도 없으면 비참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진짜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과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나. 아니 간절함만 있으면 누구나 부자 돼요. 이거는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해. 왜냐하면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아,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잖아요. 네. 투자를 시작하고 그게 처음에는 한 5년 동안은 미미해요. 네. 근데 그게 재산이 확 불어나가는 걸 느끼는 순간 나는 왜 와. 배를 탄 거야. 형 느꼈어요. 저는 그거 느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배를 못 타. 내년부터 하지. 아이고야. 내일부터 하지. 액션이 없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절실한 사람의 액션이 있어요. 특히 MZ세대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수입이 생기는 거에 10%, 20%.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오늘 매출에 뭐 10% 무조건 뛰는 거예요. 좋아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은 마라톤이에요. 음. 마라톤 어떻게 가요? 천천히 꾸준하게 가지. 그 다음에 귀걸이 이런 거 없지. 옷도 팬티만 입고 야, 뛰잖아요. 맞네. 이게 부자가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귀걸이도 달고 신발도 무거운 거 달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딴 데로 가도 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즐거움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는 투자는 못했고 저축을 열심히 했죠. 짠돌이로 막 살았거든요. 그때 형님 저도 80% 저축을 했는데 뭐하러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근데 결국 형님 그 구질하게 살았던 제가 결국 승리자였거든요. 아니 구질구질한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 다른 길을 간 거거든요. 부자 되는 길로 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고 너무 좋은 말.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야. 너무 좋은 메시지. 내가 가난한 거를 들키기 싫은 거야. 내가 지금 은행 잔고는 100만 원도 없어. 근데 나는 그거를 들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허례허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내서 카드로 비싼 백을 사고 하는 거예요.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이런 친구들의 따끔한 일침 한번 날려주십시오. 죽었다 깨나도 경제정리 못해요. 그거는 사람의 소득은 두 가지거든요. 영어로 액티브 인컴이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받는 월급이죠.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근데 패시브 인컴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에요. 근데 한국은 패시브 인컴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안 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아서 월급으로 모으면 나는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근데 그건 100% 거짓말이야. 패시브 인컴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새로운 엔진이 작동하는 거예요. 패시브 인컴, 그동안 내가 투자했던 것들. 그게 만약에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놀러 다녀도 되지.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직장을 잡아야 돼. 근데 은퇴하고 나와서 직장 잡으면 누가 나를 쓸까? 맞아요. 그래서 유태인하고 한국 사람은 틀린 게 네, 형 차이점. 유태인은 네. 한국과 절정적으로 다른 게 한국은 교육은 국영수 교육이잖아. 유태인은 절대 공부 잘하는 얘기를 안 해. 대신에 1등 하라는 얘기를 해. 형, 내가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안 간 데 가야지. 남들이 안 한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창업 아이디어예요. 국영수를 하는 애들은 뭐야? 300명을 다 세웠잖아. 10명 들어가야 돼. 잘하겠지. 들어가야 돼. 나머지는 뭐야? 들러리. 있잖아. 형 근데 그 안에 다 들어가라게 부모들이. 그게 이제 그 어리석음이지. 아니 그러니까 나본다고. 그 엄마들 교육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패밀리 캠프를 하는 이유가 그래. 온 가족이 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틀리고 또 아이하고 부모하고 틀리면 나중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어디 막 클래스랑 어디 가라고 말 안 하는데 형님 부자 학교는 가족들이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가족들 많이 와요. 유태인이 부자가 된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뭔지 알아요? 저녁을 같이 먹고. 거기서 돈 공부를 하는구나. 아빠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아빠가 또 계약을 어떤 회사에서 누구랑 큰 계약을 했다든지 아빠가 승진했다든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듣는 거야. 그래서 그 애들이 거기서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 우리는 학원에 가 있잖아. 학원에 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자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유태인은 무조건 뭐라고 가르치냐면 옆집 애가 오른쪽으로 가면 너는 왼쪽에 가. 근데 우리는 옆집 애가 왼쪽으로 가면 너 반드시 왼쪽으로 가야 돼. 너 죽여버린다, 너. 큰일 나, 너 이제.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왜 걔를 이기라. 아, 또 이겨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야. 그게 다양성이거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다 1등이잖아. 스필버그도 영화계 감독이 1등이잖아.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또 스타벅스도 그렇지. 그 교육이에요. 넌 딴 데로 가라. 근데 유태인들 공부 잘하는 얘기 절대 안 하잖아. 하버드의 몇 퍼센트가 유태인일 것 같아? 30%가 유태인. 그러면 왜 하버드에서 유태인들을 뽑을까? 궁금하죠?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아하. 그래서 그 기부 장학 당연하지. 그래서 하버드가 세계에서 1등 대학이 되는 거야. 내가 유태인인데 하버드를 졸업했어. 내 아들이 하버드 갈 확률은 얼마큼 될까? 훨씬 높지. 그래서 그걸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버드에 돈이 몇백 조가 있는 거야, 학교에. 사람들 그걸 잘 몰라. 돈이 중요한 거를 자연스럽게 아는 거고, 대학교도 그렇고, 모든 사회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의 중요성이지. 한국이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한국의 미래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저 나라 갔더니 엄청난 거야. 애들이 다 창업하고 그러면 그 나라에 투자하고 싶지. 전부 고시 공부하는 애, 전부 공무원이 될래, 취직하려고 있는 애들은 저 나라는 미래가 없구나.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30년 내내 하락을 했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지. 그러면 한국이 이 시기에 대외 정세라든지 모든 게 지금 다 불안불안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좀 해야 될까요, 형님?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 두 가지가 한국의 꼴찌야, 세계에서. 금융교육, 창업정신. 아이들이 나 창업하려고 그래야 돼. 나 취직할래요가 아니에요. 난 내 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원에서는 뭘 가르치지? 남들이 이미 내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거는 아이들은 부자가 안 되지. 문제를 발견하는 아이들이 돼야 돼. 창업 아이디어가 그런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거 안 하지? 이 맥주집도 남들이 안 하니까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면 되겠네? 또 실패가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남의 밑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노예가 되겠다는 거잖아. 형님은 그러면 만약에 지금 딱 뭐 한 4, 5천만 원밖에 없다. 다시 시작해. 제로 베이스로. 10억을 모았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형님? 그거는 내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5천만 원이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시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부터 시작하면 주식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ETF도 하는 거예요. 일단 ETF부터. 주식형으로 다. 근데 그걸로 막 단기 트레이닝이나 뭐 그렇게 돈 불려. 그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무를 자라는 거를 나무 씨를 심은 거야. 5천만 원이. 그러면 이게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도 맺고 하잖아요. 그걸 믿는 거야.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5천만 원은 내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야 돼. 나무가 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썩어야 되거든. 내 돈이 밑거름이 되는 거야. 아하. 근데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당장 내가 5억으로 막 10억 만들어야 돼, 1억 만들어야 되겠다. 급하잖아. 그러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투자가가 아니지. 그거는 이제 갬블러지. 도박을 하는 거지.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도박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MZ세대들 빨리 부자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죽었다 깨도 부자가 안 되지. 한두 번은 맞지. 10,000원 주고 샀는데 15,000원 돼서 50% 버는가 한두 번은 맞지만 그게 계속 맞출 수가 없거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5년, 10년, 20년 가다 보면 근데 내가 5천만 원 넣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넣고 거기다가 내가 돈 버는 거 월급의 10%, 20%를 계속 거기다가 넣는 거지. 그러면 10억은 무조건 되지. 저도 너무 좋은 메시지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도 재밌었고. 형님도 오늘 간만에 신나게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형이 진성이 느껴지셔가지고. 나 항상 진실하지. 형님 이거 제가 오늘부터 하면 돈 공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진짜 금융 문맹에서 형님이 다 벗어나기 위해서 이 노력하시고 저도 일조를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형님 오늘 또 모신 거예요. 형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돈 공부. 예, 맞습니다.